자, 지금 트럼프가 어제부터 이 사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별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의아스럽다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면서 대북 성과에 공을 들여온 문재인을 지금 아주 코너로 몰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지금 김여정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아주 힘들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데 남북 간의 관계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문이 판문점 합의를 할 때 2018년 4월 27일 북한에게 약속한 경제적 혜택에 대해 북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지금 아주 자극시켰다. 자, 문의 말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언론은 최근에 김정은이의 건강이 이상하다고 4월 중순에 나왔는데 그 뒤로 김여정이가 대남, 대미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 2인자로 자리를 굳혔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제1부부장이라는 노동당의 직책은 그 직책 자체는 매우 보잘것없는 자리고 여자고 북한에서의 여자라는 것은 북한은 유교 국가다라고 봐야 될 수준의 나라입니다. 즉 군인들이 나이 든 군인들이 행명공신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공산국가에서 그리고 왕조가 세습되는 사실상으로 전제왕권 국가에서 32살 먹은 공주가 직책도 낮은데 튀어나와 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김정은이 죽었거나 건강에 심각한 위상이 발견되었거나 그래서 김여정이가 김정은이를 대신할 이 대체제로서의 유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면 지금 답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저 사람은 자기가 뭘 좀 하고 싶은 발언이나 중요한 게 있으면 계속 떠드는 사람인데 별 말을 하지 않고 이 북한 경제 제재를 그냥 1년간 연장했다. 이건 뭐 특별하게 북한의 최근의 도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상투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최근에 북한의 상황을 가지고 언급을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의회에 보낸 제재 연장이 자기 서명 통지문에서 북한이 지금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다. 요 표현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침묵, 이 부분의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별 말이 트위터에도 없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안에 좀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저 아침에 들은 이야기는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한 백악관의 핵심들은 어쨌든 밖으로 표시하는 입장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별로 관심 없다. 이건 비공식적인 입장이죠. 별 관심 없다. 선을 넘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 북한이 사고를 치면 그때 한번 고려해보자. 그래서 또 뒤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정서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히 전달하면 누가 패으면 맞은 놈이 이제 제일 큰 형님한테 막내가 맞았으면 제일 큰 형님한테 제가 나 때렸다고 이러고 울고 엉엉 울면서 제가 내 가만히 있는데 먼저 팼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르지도 않고 있지 않냐.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한국을 좀 계속 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중간형을 또 펼 거다. 그러니까 일본을 또 패기 시작할 거다.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할까를 지금 일본이 바짝 따라가지고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 일본에 날려 보낼 만한 신형 미사일은 굉장히 많은데 저것들이 이제 그걸 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본이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서 북한이 트럼프에 대해서 정면 도전할 때 터가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온 사방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왜 말을 하지 않냐. 지금 무능하다. 자, 그렇게 평가가 되어야 대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아마 울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남측이 그렇게 미국한테 하기 전까지 트럼프가 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선제적으로 약속하고 북을 갖다가 규탄하고 하는 일을 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내 대선에 지금 저게 슬슬 한국을 통해서 나한테 시비를 지금 겨냥하고 있을 거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할 건데 내가 무관심해야 북이 봤을 때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이간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나한테 안 달라들고 한국만 더 패지 않겠냐. 저게 만약에 나를 겨냥해서 또 ICBM을 미국으로 쏴대거나 지금 북한이 만들었다는 잠수함이 SLBM을 또 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쏴대면 내가 그 나설 수도 없고 안 나설 수도 없고 골치 아파진다. 근데 저자가 당분간은 아마 한국을 더 괴롭히고 내가 무관심하는 걸 더 좋아하지. 내가 관심이 있다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아직도 찰떡궁합이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그렇다면 미국 너네 보자고 나한테 직접 달라들 거니 귀찮으니까 저 귀찮은 떼거리가 안 그런 내 지금 선거가 지금 바이든하고 보면 중립 6개 지역에서도 뭐 애리조나부터 시작해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뭐 위스콘신 뭐 이런 미시간주 같은 이런 6개 주에서도 지금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 지금 지지율 자체가 10% 이상 보편적으로 벌어져 가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지지율도 지금 30%대로 추락한 지지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북한 문제에 말려들다가는 11월 달까지 끌려가니까 좌우감 두세 달이라도 저게 나한테 직접 올 때까지는 나는 관여 안 하고 모른 척 한다. 이게 미국의 지금 백악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가 나서서 뭐 정찰기를 띄운다든가 국무부는 북한이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대화 요구 대신에 북한에 대해 미국이 경고 수위를 높이고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럴 때 이제 군사적 도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죠. 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까? 그래서 북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미국이 개입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개입을 못하는 그 공간을 찾아서 도발을 할 거다. 제가 북이 서해 무인도를 지금 DMZ 선상에 있는 무인도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평택의 미군기지, 평택 5.3 미군기지와 거리가 똑같은 원을 서해로 쫙 그었을 때 그 지점을 겨냥해서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쏴서 우리가 이걸 미군 부대로 겨냥해서 쌓았을 때는 너네 미군들 수만 명이 다칠 수 있다. 이걸 협박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어떤 사람들은 황장수가 황당한 소설 쓴다 어쩐다 하는데요. 자, 북한은 지금 연평도식 포격을 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했던 방법을 또 할 때 그때는 일회성으로 가게 되지. 얼마나 자주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포격을 한 번 했다 해서 한두 명이 죽었다 해서 지금 이명박 때도 보복 공격을 비행기를 띄워서 공격을 하지 않고 포만 몇 방 쏘고 뭐 북한이 피해를 입었다 하고 끝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봤자 또 일회성으로 포 몇 번 쏘고 서로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미 연평도에서 이런 부분을 겪어봤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냥 또 허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허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계속 뉴스거리로 세계에 타진될 수 있는 대형 사건을 작게 칠 거라는 게 북이 지금 노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DMZ 근처에 있는 무인도를 북이 점령을 한단 말입니다. 긴급하게. 아마 북이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한국군의 저런 안보 태세나 정신 상태로는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미군이 관여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점령했을 때 과연 문이 그 점령한 북한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공격을 가하고 한국군을 공격시킬 거냐. 또 DMZ에 있는 일부 섬 중에는 주민은 살지 않는데 소위 소규모의 한국군 뭐 소대나 중대나 이런 부분이 있는 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섬들을 만약에 점령해서 일부 한국군을 포로로 잡고 일부는 사살하고 이래서 점령하고 딱 버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야말로 매일 그냥 세계의 탑 뉴스가 될 수 있는 아주 사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북이 DMZ 근처가 아니라 저기 무슨 충남이나 경기도 저 남단에 평택 인근에 있는 섬을 무인도를 하나 날려버렸다 칩시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평도를 날렸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게 했다고 신경 쓰겠냐 무인도. 북이 왜 그런 방법을 하냐. 그러지 않지요. 북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나 신형 미사일로 섬을 흔적도 없이 몇 발을 쏴서 날려버렸을 때 그것이 미군 부대로 날라온다 했을 때 지금 미국이 가진 팩3, 페이트리엇 3나 사드로 여러 방이 날라왔을 때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북이 보여주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다양한 형태로 쏘는 걸 보여주면 그 미군 부대로 날라오면 미군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테이킴스 미사일입니까? 그래서 활주로를 초토화시키는 걸 쏘게 되면 오산 비행장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고민에 빠질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이제 저렇게 쏘다가 평택이나 오산으로 쏘면 미군은 지금 수천 명, 만 명이, 2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미군 가족도 죽을 수 있잖아. 그 위협은요. 그냥 연평도에 몇 발 쏴서 인명이 몇 명 살상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공포적인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북이 미군이 저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미국의 모른 척하는 외면을 얼굴 돌려서 날 봐 하면서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북은 지금 미국이 독일에서 지금 주동 미군을 상당한 부분 철수시키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너네 지금 한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 그럼 너네들도 빨리 좀 빼. 지금 궁극적으로 김여정이가 이걸 관철시키면 김여정은 북한 군부 내에서 야, 여자지만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보다 낫다라는 부분을 인정받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자, 이런데 미국의 상황도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볼턴이 트럼프가 일본에서 열린 G20에 시진핑이한테 재선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농산물도 좀 더 사주라. 자, 그러면서 간곡하게 지 좀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걸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홍콩이나 중국의 인권을 트럼프가 눈을 감았다. 이건 뭐 아주 미국에서 폭탄이라고 보입니다. 볼턴이라면 대표적인 미국의 강경 우파인데 트럼프가 자꾸 북한이나 중국 문제나 이런 데서 이상하게 처신하니까 볼턴도 쫓겨났죠. 근데 볼턴이 트럼프는 국익보다 자기 재선이나
가족 행복을 우선했고 백악관의 사법 방해가 아예 생활 방식이었고 독재자들한테 호의를 베풀었고 놀라울 정도로 무식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볼턴 폭로 맞기도 어려운데 죽은 트럼프의 형이 하나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 이래 돼 가지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트럼프는 자기 아버지한테 딸랑거려서 인정을 받았는데 형은 아버지가 좀 이렇게 배척했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죽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똑똑한데 그 딸이 형의 딸이 멜이라고요. 지금 트럼프의 탈세 의혹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일가와 또 트럼프의 외설적인 행태 등을 다 담아가지고 지금 책으로 출간한다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볼턴이나 조카에 의한 공격에 내몰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트럼프가 지금 북한 문제는 그냥 북이 자기한테 와서 쿡 찔러서 자기가 북을 아주 세게 팰 수 있는 맹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전부 다 트럼프 저거 왜 북한 문제에 대응 안 하냐고 비판하기 전까지는 지금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할 지금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를요, 한국에 트럼프 빠는 사람이 많이 있죠. 저는 처음에 트럼프를 대야 된다라고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닥부터 저질이었다. 그래서 이념이나 가치나 동맹이나 철학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시진핑한테 겉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니 대결을 하는 척하고는 뒤로는 도와달라가. 그러니까 지금 홍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저렇게 이상하게 처신했고 실제로 볼턴의 폭로 이런 속에서 앞으로 이제 볼턴이 책을 곧 내고 그 책을 갖다가 23일 날 발간한다는 그 책을 갖다가 트럼프가 막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책 제목이 그 일이 일어난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볼턴의 책 속에 아마 트럼프의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터져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 숙골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아마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북이 지금 교묘하게 한미 간의 이 중간을 파고드는 도발을 할 때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외면을 하거나 이 와중에도 미군에 대해서 소수 철군 등을 통해서 유세해서 나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금 불응하고 애를 미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을 아끼려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해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도 이제 핵폭탄급 데미지가 될 거라 보는데 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세계는 그야말로 정의는 자기의 이득이지 일반적인 보편적 정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도발들을 굉장히 조율한 채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